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국가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건데요. 우리 철강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더해 상호 관세 부과도 예고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계획을 밝혔습니다. Yeah,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sir? Aluminum too. 곧바로 상호 관세 부과도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Yeah, I'll be announcing probably Tuesday or Wednesday at a news conference reciprocal tariffs, and very simply, it's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That's all. When does it go into effect, sir? Almost immediately.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가 한 달간 유예했지만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도 표적 관세로 보복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를 예고하면서 관세 폭탄의 타깃을 전 세계로 확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미국 철강 수입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철강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한국은 이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일기 때 협상을 완료한 한국에 대해 일부라도 예외를 인정할지 예외 없이 25% 관세가 부과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호 관세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에는 그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무역 적자를 이유로 상호 관세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면 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네, 미국의 보편 관세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본격 개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더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양측이 대화와 협상으로 조기에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본격화하는 미중 관세 전쟁에 주변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보편 관세에 중국이 오늘부터 보복 관세 부과로 맞대응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중국산 모든 제품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도 석유와 LNG 등 80개 품목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시행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톱다운 방식의 논의가 있을 걸로 전망됐지만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불발 시 관세를 더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어서 추가 관세 부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o unless some very serious measures are taken, and I don't see them being taken remotely by the Trump administration or by the Biden administration. 전문가들은 관세 공방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합성 마약, 펜타닐 원료 수출의 경우 중국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수위를 더 높일 경우 중국은 텅스텐 등 20여 가지 희귀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对于单边霸凌举措，一定会采取必要措施，坚决捍卫自身权益。 트럼프 일기 때인 2020년 1월 미중 간 1차 무역 합의 당시에도 22개월간 지리한 협상 과정을 거친 만큼 미중 간 대화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미중 간 고래 싸움의 여파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는 여객 국가들에게 만만치 않은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의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사고 해역의 깊은 수심과 빠른 조류로 수중 수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해경은 수색 작업을 끝내고 선체를 인양해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해경은 함선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해상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류의 흐름에 따라 수색 범위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중 수색에는 해군의 수중 무인 탐지기가 투입됐습니다. 바다 아래 80m 지점에 가라앉아 있는 선체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잠수부 투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사고 해역의 깊은 수심과 빠른 조류가 변수입니다. 잠수 자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조류하고 파도까지 있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수중 수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경은 당분간 실종자 수색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서경호 선체 인양 일정도 향후 선사 측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디찬 바다에 있는 가족들이 귀환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은 다른 배 선장에 좀 도와달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오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고 온전하게 실수라도 건졌습니다. 서경호는 조업지로 이동 중 침몰했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갑작스러운 파도에 어선이 전복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침몰한 제22 서경호와 같은 톤수의 트롤 어선입니다. 130톤이 넘는 대형 어선인 서경호의 침몰 원인은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어민들도 선체 고장이나 결함이 아니면 2, 3m 파도나 강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2, 3m 파도 가지고는 내가 안 넘어가죠. 차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물이 침범했다든가 기한실에 침범했다든가. 해경은 선체 인양 후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경찰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의 계엄 이전 발언까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전 목사 측은 이번 사태와 연관이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 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총 8건의 내란 선동, 선전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 드러날 수 있는 추가 혐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임 전도사 2명에 대한 관계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난동 사태까지 전 목사의 발언 등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 선전, 선동은 형법상 별도의 죄라며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내란이 아니더라도 내란 선전, 선동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을 내란으로 보지 않더라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전 목사 측은 이번 사태와 연관이 없음을 명확히 전달해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을 때리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했고 그걸 경고하고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바로 연설 끝나고 왔고. 한편 온라인상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전 모의 정황이 담긴 게시글 151건을 확인한 경찰은 법원 난동 교사, 방조 행위자 등을 수사 중인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폭동을 모의한 게시글 20건도 확인됐는데 경찰은 게시글의 보존을 요청하는 한편 입건 전 조사에 착수, 게시글 작성자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네, 서울 전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수요가 몰리는 학군지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송파구와 양천구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누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신규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어서 전세가율이 오르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0억 원의 전세 계약되며 석 달 만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1%를 기록하며 조사 방식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전세 수요가 몰리는 학군지에서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랐습니다. 송파구와 양천구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누적 상승률을 보이며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압력도 감지됩니다.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500여 가구로 지난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오르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동대문구와 성북구, 광진구 등 상반기 대규모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역은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 전체적으로는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일시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전세 시장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